끝까지 남은 건 미움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어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창밖을 적시는 빗소리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때로는 눈물 같은 빗줄기가 흐릅니다. 오늘 밤 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건 미움뿐이었다고요.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이었습니다. 25세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그리고 그 변질된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결혼 3년 차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해일 거라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돌아온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왜 봐? 그게 더 문제 아니야?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들킨 것에 대한 분노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남자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집안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집안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잘못은 배신한 남편이 아니라 배신당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 집안의 논리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씨앗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움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 시댁에 대한 미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깊은 미움.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내가 나가려면 빈손으로 나가.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그녀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집에 갇혔습니다. 날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도,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도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미움은 매일매일 자라났습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그녀의 마음 구석구석을 잠식해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안 사람들이 고통받게 할 수 있을까? 그녀의 하루는 복수를 상상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33살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입가에는 굳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남편이 떠올랐고, 그러면 다시 그 미움이 치솟았습니다. 자신이 나쁜 엄마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학교 소풍길에 따라갔다가 혼자 산책을 하다 마주친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곳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곳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무심코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차를 권했고 그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냉대, 그리고 자신을 갉아먹는 미움에 대해. 스님은 오랫동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미움은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남편을 미워하십니까? 시댁을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보살님 자신을 미워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스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키우고 있는 것은 보살님의 선택입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도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5년째 그 미움 속에 갇혀 계십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보살님만 감옥에 갇혀 계신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만든 감옥의 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도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들고 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당신의 힘을 빼앗고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삶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자주 찾았습니다.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분노, 원망, 복수심. 하지만 점점 아주 조금씩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은 남편도 시댁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배신을 모르고 당한 자신, 더 강하지 못한 자신, 떠나지 못하는 자신,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 그 모든 미움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고통을 외부로 돌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미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카페로 왔고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예뻐졌어. 그녀는 놀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웃는 법을 다시 배운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가끔 저를 찾습니다. 스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십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니 어떻습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볍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보입니다. 아이의 웃음, 봄날의 햇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미움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삶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미움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밤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미움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그 감정이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미움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내려놓는 쪽으로 가는가.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미움이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인지, 그 미움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지.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죠. 어떻게 저렇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내려놓는 것은 용서와는 다른 것이에요. 그저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에서 그 사람을 비워내는 거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어요.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나 자신.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그 빗물이 당신 마음속의 미움을 씻어 내려가길 바랍니다. 오늘 밤 내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